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. 서민이 행복한 사회, 의리 웃는 사회,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. 경자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뿡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. 아이고, 너, 아니 이럴 수가. 이 힘든 와중에 웃음을 줍니다. 앵무새. 정말이네, 앵무새. 19살로 늘었잖아요. 앵돌이라고. 예, 앵돌이. 그대로 반갑습니다. 예. 지난주 수요일인가요? KBS 밤 11시 하는 거. 더 라이브의 TV. 예. 거기 안진걸 소장 나오시더라고요. 예, 재난 긴급 지원금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한참일 때 돈의 그 재정 건전성 문제가 그렇죠. 쟁점이었잖아요, 우리 국민들께서.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. 예, 국내 총생산 대비 OECD 나라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110%나 된다. 네. 우리나라는 41%밖에 안 되니 좀 국가가 이럴 때 빚을 내서 국민을 돕는 건 괜찮다. 그래요. 이런 점을 호소드리고 왔습니다. 국민만 빚을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. 국민들이 지금 빚을 내고 있거든요. 실제로 힘드신 분들은. 더 라이브의 출연이 이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민생 가뽕이 하고 안진걸 암행어사 하면서 많이 알려져서 그쪽에서 초청한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허리케인 라디오의 민생 갑봉이가 지금 2년을 넘게 했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장수 프로는 그것 때문에 TBS TV 민생연구소 MC로도 발탁이 됐고요. 예. 더 라이브 이제 PD님이나 작가님도 그거 보면서 언제 한번 연락해야지 알겠어요. 예. 해서 연락 더 주셨습니다. 라이브 또 나가시면 허리케인 라디오 홍보도 좀 하고 오세요. 그래야지, 당연히 그래야죠. 자, 여기까지 인사 좀 나누고. 예. 자, 이번 주 현장은 어디 다녀오셨어요? 저는 일단은 그 희망연대 노조라고 비정규직들하고 그 가난한 노동자들만 도와주는 노동자들의 노조가 있어요. 저번에 네. 콜센터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콜센터 코로나19 대책 완전 엉망이다. 거기 10주년 기념 토론회도 제가 다녀왔고요.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가슴 아픈 데를 다녀왔는데요. 한 건물주 행포로 이제 임차 상인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. 오. 그분이 숨진 지 벌써 49일이 돼서 49제 추모 행사를 갔는데요. 세입자께서 그 서초구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. 갔더니 이제 빈소가 차려져 있고 아직도요. 그 팔순 노모가 울부짖고 계시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. 그래서 이 코로나19 와중에 이런 비극이 생기다니 하면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는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. 예. 예.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무엇보다 장사하시는 분들 고충이 참 크시잖아요. 예, 안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2018년 1월 달에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올해 갑자기 3월 달부터 더덕 전문점 열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잘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. 오. 근데 리모델링이란 게 예를 그 들면 건물 전체예요? 부분적으로 살짝 한다면 양해해 줄 수도 있고 합의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가봤는데 건물 전체를 하고 있어요. 몇 층짜리인데요? 예. 7층짜리 정도인데요. 전부를 하고 있고 1층에 있는 식당인데 입구에 건설 자재가 다 쌓여 있고 데크도 허락도 없이 부셨고요. 차양막 있잖아요. 차양막도 강제로 허락도 없이 철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최초에는 주방에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고 했대요. 근데 주방에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어떻게 장사가 되겠습니까? 그래서 당연히 거절을 했죠.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면서 장사가 거의 안 되니까 그 고 김성철 님이라는 분인데요. 더덕 전문가예요.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더덕 장인인데 네. 막 스트레스 받고 항의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져서 바로 그 다음날 숨지신 거예요. 예. 그래서 49제가 되신 거거든요. 제가 갔더니 실제로 지금도 장사를 못하고 계세요. 지금 그 유가족들이 상속을 받아서 계약 임차인의 지위를 상속받아서 지금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. 예. 계약기에 남아있기 때문에. 근데 전면 리모델링이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. 근데 건물주 측은 사과도 안 하고 합리적인 보상도 안 해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건물주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세입자하고 협의 없이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? 어떤 거예요? 안 되죠. 그런 데가 사회상규로도 많아요, 안 돼요. 보면은. 예, 네. 사회상규로도 안 되고 일면 우리 민법이나 임대차 관련 법에도 우리가 비싼 보증금하고 월세를 내는 이유는 그 건물을 쾌적하게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내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리모델링 아무리 건물주라지만 그 건물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없는 리모델링 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다만 현행 상가임대차 법에 보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에
통지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계약할 때 숨겨놓고 갑자기 재건축이나 철거하면 법은 10년 동안 장사를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재건축이나 철거하면 10년 장사를 못하고 3년 4년 만에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. 우리 사회에서. 그래서 그런 조항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계약할 때 계약할 때 통지를 해줘야 돼요. 뭐 1년이나 2년 뒤에 여기 이제 재건축을 한다든가 철거할 계획이니 알아서 판단. 그러면 우리가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리모델링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수선 공사잖아요. 큰 수선 공사인데 이것은 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맹점이군요. 법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도 그 법이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없겠네요. 그러면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철거나 재건축을 할 당시에 계약 당시 알려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봤을 때 추정컨대 그 조항을 확대해서 가면 철거나 재건축에 준하는 리모델링 공사면 사전에 통지를 안 했으면 뭐 건물이 바로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이면 현행 상가임대차법에서도 사전에 통지를 안 했어도 건설 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리모델링은 보통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외관을 예쁘게 꾸민다거나 그렇죠.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계약전에 말 안 했으면 그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면 분명히 장사가 전부가 안 되거나 부분적으로 안 될 거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출액의 100%든 50%든 70%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건 아니 감정평가사들의 감정을 받건 이렇게 해서 만약 합리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면 이런 비극은 안 생겼겠죠. 그래요. 그러면 고인이 사망하시고 나서 임대인과는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뭐 합의나 이런 게 진행이 그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. 이제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장사했던 분들도 다 이제 한두 번씩 그런 쓰라린 경험도 있을 텐데요. 건물주들로부터 이제 횡포를 당한. 물론 이제 건물주 중에 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. 항상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는 안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잖아요. 임대료 인하해 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고마운 분들이. 근데 제가 지금 가보니까 49제를 한다고 갔잖아요. 아직까지 사가도 뭐 합리적 보상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있어요. 최소한 뭐 고의적으로 죽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분쟁 과정에서 이분이 심정지로 쓰러지신 건데 쇼크로 그럼 도의적인 사과도 하고 리모델링 공사로 장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보다 약간의 건물주로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니까 그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. 네. 그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 지역에 있는 그런 상가 임차인 단체들,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들, 그다음에 지역 서초구에 있는 지역 NGO들에서 한 20-30명 모여가지고 대책을 촉구하고 또 서초구청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중재를 해라. 그 리모델링 공사의 허가는 서초구청이 내줬거든요. 예. 임차인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내줬더라고요.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하면서 근데 사실 법적 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거잖아요. 민원이 발생한 그렇죠. 거거든요. 그것도 비싼 월세와 임대를 내고 들어와 있는 임차 상인이 그렇다면 구청에서 합리적인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. 예. 예. 자, 하여튼 뭐 합리적인 해결을 좀 바라고요. 그리고 주택 세입자들의 고통도 크다면서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우리가 그 계속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상가 임차인들 장사 안 되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 계속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. 그다음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장사 안 되면 임대료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도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. 예. 근데 정작 이야기가 많이 안 되는 분들은 주거빈곤층의 월세 부담 이야기입니다. 최소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정도는 비주거용 공간에 살고 있고요. 그러니까 무슨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쪽방촌 이런 데 말하는 거고요. 고시원. 주거용이 아닌데 자고 있고. 그다음에 주거빈곤층은 228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반지하, 옥탑방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요. 근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소득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가장 힘들어진 게 뭘까요? 그동안 우리가 그 많은 어떤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할 때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월세를 안 내잖아요. 그렇죠. 못 내잖아요.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예. 큰 거죠. 수입이 줄어들면 제일 먼저 시달리는 게 월세를 못 내게 됩니다. 그다음에 식료품비를 못 내게 되죠. 네. 그러니까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고시원이라든지 굉장히 가난한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못 내고 쫓겨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주거 시민단체들이 참여연대라든지 뭐 나눔과 미래 또 빈곤사연대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. 이 딱 두 가지입니다. 굉장히 간단합니다. 월세를 지금 못 내고 있다. 많은 분들이 그러면
그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시키는 것을 유예해달라. 지금 상가임대차법 보면 3개월을 안 내면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하고요. 네. 주택임대차법 더 엄격합니다. 2개월치를 안 내면 해지당합니다. 그러니까 2달치만 안 냈어 그러면 해지당해서 내쫓아버릴 수가 있어요. 법에 의해서. 월세를 안 낸다. 예, 그러니까 제발 유예해달라는 거야. 당분간은 뭐 6개월이든 그러니까 임대료 납부도 좀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강제 퇴거 조치 유예해달라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228만의 주거 빈곤층의 100%든 그중에 부분이든 월세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게 파악이 됐으니까 월세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. 부분적으로라도요. 아까 그 착한 임대인 운동 얘기하셨는데 왜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뭐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서 임대료 뭐 한 달치 안 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? 지금도 이렇게 멀리 퍼지고는 있습니다. 근데 아쉬운 건 여전히 아직도 과반수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추정컨대 10% 안팎 정도? 근데 이것은 그 세입자가 그걸 국민한테 정부나 지자체 알려주지 않으면 통계 안 잡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본인이 장사를 하시거나 주변에 지인들 물어보면 다 장사하는 분들은 다 건물주들한테 연락을 했어요. 카톡을 보냅니다. 실제로 너무 살기가 힘들다. 조금만 뭐 더 30% 유예를 깎아, 해달라든가 50% 깎아달라든가. 제가 안 되면 유예라도 해달라. 근데 상가는 그래도 그게 알려졌어요. 그리고 정부가 임대인이 예를 들면 내가 월세를 100만 원 깎아주면 정부에서 50만 원을 연말에 세액공제 해주는 거로 바뀌었잖아요. 네. 법인세나 임대소득세를. 근데 주거는 지금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는 거예요. 저는 주거 임대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집주인들이시죠. 집주인들 중에서도 이 세입자들의 사정을 좀 감안해서 역시 상가 비슷하게 뭐 30%라도 좀 감액을 해준다든지 네.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보증 월세를 감액해 달라라는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러면 저기 이번 상반기는 보니까 월세 내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. 2월 달까지 이미 받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대부분 지금 3, 4월이 이제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거거든요. 예. 3, 4, 5, 6 4달간은 하반기에 같이 내다. 경제가 좀 풀리면 소득이 늘어나면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지금 정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고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상가임차인이나 주택임차인이 결국은 쫓겨난다. 그러면 건물주한테도 안 좋다니까요. 누가 들어오겠어요. 그 자리에 그렇죠. 비어 있는 자리에 못 들어와요. 그러니까 지금 계신 임차인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한 30%에서 50% 정한데 뭐 20, 30%라도 인하해주고 그분들 버티게 해준 다음에 또는 유예라도 해준 다음에 하반기에 같이 이제 이렇게 정상화되면 월세를 그럼 조금만 다시 정상화하겠습니다. 네. 이러면 또 세입자들이 당연히 열심히 벌어서 너무 고마우니까 또 따박따박 잘 낼 거거든요. 이런 구조로 좀 가야 된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혹시 지금 안진걸 소장 이야기 듣고 계신 임대인 건물주나 계시면 조금 예. 착한 임대인에 예. 동참을 해주시면 좀 불편하시죠. 좋을 이렇게 것 같습니다. 착한 일들이 강권하는 것 같으면 불편하신데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감히 호소드리고 당부드려 봅니다. 알겠어요. 자, 안진걸 소장님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요.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나요. 예, 고맙습니다.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